여러분, 혹시 우리 회사 클라우드는 진짜 안전한 걸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다들 클라우드가 대세라고 하고 또 편리하긴 한데 사실 그 뒤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아주 큰 위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65%?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난 1년 동안 무려 65%의 기업이나 조직이 클라우드 관련 보안 사고를 겪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3곳 중에 2곳은 이미 한 번씩 뚫렸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심각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고가 터지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제가 사이버 보안 인사이더스가 낸 2025년 클라우드 보안 보고서를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인사이더스라는 곳은요, 전 세계 60만 명이 넘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환경이 왜 이렇게 복잡해졌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침해 사고와 탐지가 왜 실패하는지 그 현실을 들여다볼 거고요. 또 너무 많은 보안 도구들이 오히려 어떻게 독이 되는지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죠. AI가 가져올 새로운 위협과 기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2025년 보안 전략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하죠. 바로 증가하는 복잡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하면 아마존이나 구글 데이터 센터 같은 어떤 하나의 거대한 공간을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현실은 생각하시는 거랑 완전히 다를 겁니다. 자,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지난 2년 동안 클라우드 환경이 얼마나 복잡하게 퍼져나갔는지 한눈에 보여줍니다. 딱 한 회사 클라우드만 쓰는 단일 클라우드 모델은 겨우 3% 늘어난 반면에 사용자 가까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엣지는 62%, 회사 내부 서버랑 외부 클라우드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는 57%, 그리고 여러 회사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멀티 클라우드는 51%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마디로 이제 보안팀은 하나의 큰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섬과 바닷길로 이루어진 거대한 군도를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환경이 복잡해지니까 보안팀의 고민도 당연히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보고서를 보니까요, 보안팀의 가장 큰 어려움, 역시나 회사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 같은 핵심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환경 전체에서 위협을 제대로 보고 탐지하는 것, 이걸 가시성 확보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째로 큰 고민이었고요. 방금 앞에서 본 하이브리드나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이미 큰 도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복잡성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두 번째 주제, 침해 사고와 탐지 실패입니다. 공격이 들어오는 속도와 우리가 그걸 막아내는 속도 사이에 그 간격이 정말 위험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 숫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38%. 이게 뭐냐면 무려 38%의 조직이 해커가 우리 시스템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알아채는 데만 24시간, 즉 하루 이상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상상이나 되세요? 도둑이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하루가 지나서야 알아채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침입 사실을 겨우 알아챈 다음에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무려 62%의 조직이 사고를 해결하는데 하루 이상이 걸린다고 답했어요. 탐지도 늦고 해결은 더 늦고 뭐랄까 총체적 난국인 셈이죠. 자,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우리가 그 비싼 돈 들여서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 해커를 제일 먼저 찾아낼 확률이 놀라지 마세요. 35%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제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요? 하는 사용자 신고가 23%고요. 심지어 외부 기관에서 저기요, 덱들 해킹당한 것 같아요 라고 알려줘서 알게 된 경우도 10%나 됩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사실상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 번째 주제가 바로 그 역설적인 이유를 보여줍니다. 바로 넘쳐나는 도구와 경고 때문이에요. 좀 아이러니하죠?
보안을 강화하려고 한 건데 그게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무려 71%의 조직이 10개가 넘는 클라우드 보안 도구를 쓰고 있었어요. 이걸 도구 확산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비유하자면 요리할 때 칼, 도마, 냄비가 너무 많아서 정작 뭘 써야 할지, 어디에 뒀는지 헷갈리는 거랑 비슷해요. 각 도구들이 저마다 다른 경고를 막 보내니까 보안팀은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도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경고도 홍수처럼 쏟아지겠죠. 보안팀의 절반 가까운 45%는 하루에 500개가 넘는 경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핸드폰에 하루에 500통의 위급 문자가 온다면 그중에서 진짜 위험한 문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결국 지치게 되고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거죠. 이걸 경고 피로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을 미래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바로 AI입니다. 이 AI는요, 공격자들한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창이 될 거고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방패가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다행히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68%의 조직이 이제는 AI를 보안에 써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이걸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해요. 다들 AI가 중요하다는 건 아는 거죠. 근데 아는 것과 준비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여기서 또 엄청난 격차가 드러납니다. AI가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정작 우리 회사는 AI 공격 막을 자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곳은 25%, 4곳 중 1곳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차이가 이렇게나 큰 거죠.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방패가 너무 낡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웹사이트를 지키는 웹 방화벽을 보면 61%가 아직도 시그니처 기반,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미 알려진 공격 방법만 목록에 올려놓고 막는 거죠. AI가 매일매일 새로운 공격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구식 방법으로는 당연히 뚫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최신 AI 기술로 방어하는 곳은 아직 절반도 안 되는 43%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 계획,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2025년 보안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통찰을 행동으로 바꿀 시간입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보고서는 아주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첫째, 이걸 인정해야 해요. 클라우드는 원래 흩어져 있다. 이 현실에 맞게 보안 구조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둘째, 모든 규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가시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셋째, 단순 반복 업무는 자동화해서 사람의 필요를 줄여줘야 합니다. 넷째, 무작정 도구를 버리기보다는 지금 있는 도구들이 서로 대화하도록 연동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다섯째, 방어의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속도를 높이고 마지막으로 낡아빠진 웹 방화벽 같은 시스템은 최신 기술로 현대화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세상은 우리에게 더 빠른 속도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에는 안전이 있어야겠죠. 속도와 안전,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여러분의 조직은 과연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함께 파헤쳐본 클라우드 보안의 진실 어떠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보안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